지금 교재 준비하다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뇌파와 요가 수트라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신작용, 우파니샤드에서 얘기하는 4가지 의식의 층위 이런 거 조사하다가 호르몬 중에 이제 멜라토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가적으로 가장 황홀경인 상태, 서양 철학으로 치면 엑스터시, 나 밖의 존재로 나아간 거, 나를 넘어선 거 이런 건데, 그게 삼매가 주는 어떤 기쁨, 아난다 상태랑 연결이 되고, 그때 어떤 호르몬이 나올까 이런 걸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료 조사하다가 멜라토닌이 나온 거예요. 근데 멜라토닌을 우리가 보통 수면 호르몬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의 생체 리듬을 조율하는 핵심 조절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게 잠을 유도해서 잠을 재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가나 명상, 우리의 정신작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갱년기 지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요즘은 이제 병원에 가면 바로 호르몬제 이런 거 처방하지 않고 그 식물성 멜라토닌 같은 거를 많이 처방을 해요. 그리고 그 약국에 파는지 홈쇼핑에 파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성 멜라토닌을 처방받아서 먹는 것, 그럼 그건 안전하냐? 호르몬제보다 안전하냐? 그것이 요가랑 명상을 통해서 내 스스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봐요.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찬찬히 이야기 듣듯이 같이 한번 가봅시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은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조절해요. 밤이 되면 어둠을 감지한 송가선이라는 것이 우리 뇌에 있잖아요. 거기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요. 이게 하루 24시간 생체 주기인 리듬을 맞춰주는 핵심 역할을 하고요. 요가 수련자나 명상가가 이른 새벽이나 초저녁 해질 무렵에 맑은 자각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로 밝혀져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은 멜라토닌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 세포 손상도 막고 뇌세포도 보호하고, 명상 중에 뇌파가 느려지고 감각의 입력이 줄어들면 즉 프라티아 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외부로 빠져나가는 감각이 내 내부 감각으로 수용돼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극대화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켜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과 멜라토닌이 정반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밑에 조금 더 깊게 조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 박동과 호흡을 안정시키고 이완 상태가 되겠죠. 깊은 요가 니드라라던가 수면 명상이라던가 슈슈띠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우파니샤드에서 인간의 의식을 4개로 하는데 깨어있는 상태, 수면 상태, 그 다음에 뚜리야라고 하는 완전한 초월적 의식 상태, 아난다나 삼매와 같은 상태, 그 중에 슈슈티라고 하는 의식 상태가 있는데 그것에 기반이 되는 이완에서 중요한 생리적 배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서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 반응을 균형시킨다고 해요. 면역 반응의 균형을 회복시키겠죠. 고쳐야지 오타. 그리고 요가에서 말하는 황홀경, 아난다 상태의 신경 면역적 기반 중 하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송과선이라는 것은 하타요가 뿌라디피카라던가 우리 차크라라던가 나디라던가 이렇게 탄트리즘적인 또는 하타요가적인 생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떤 영혼적인, 영적인 상징성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뇌부인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고대 요가 철학과 탄트리즘 전통에서는 송과체 또는 송과선을 제3의 눈, 아즈나 차크라, 우리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 있잖아요. 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의식의 조절자 또는 깨어있는 꿈의 열쇠로도 여깁니다. 초월 명상이나 뚜리야라고 하는 그 아까 말한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4번째 의식 상태와 연결되는 물질적 다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거 말로만 하면 헷갈릴까봐 이거 다 한 거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요약한 걸 보시면은 요가 수트라에서 인간의 정신작용을 5개로 봐요. 바른인식, 그레네즈, 망상, 수면, 기억. 근데 이 우파니샤드에서는 특히 만두키아 우파니샤드에서 인간의 의식 상태 네 층위를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은 수면 상태, 초월적 순수의식 상태. 그래서 자그라트, 스바푸나 수습디, 아까 이 수습디, 깊은 수면 상태 들어갈 때 멜라토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뚜리아로 넘어가면 송가선이 자극된다고 했죠. 요거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4가지 인간의 의식 층위.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어떤 뇌파가 나오는지를 조사해서 이제 매칭을 시킨 건데요. 이거 하다가 이제 산매에는 어떤 뇌파가 나올까, 어떤 호르몬이 나올까, 또 이걸 조사하다가 도중에 멜라토닌으로 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갱년기 나이이기도 하고 딱 주변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저희 요가원에 오시는 분들 또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 나이대가 많으세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50대까지가 많아가지고 요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요가나 명상을 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올까를 알아봤어요. 연구 기반입니다.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 앉은 명상, 좌선, 마인드풀리스, 알아차림 명상, 호흡 명상을 하면 당연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요. 특히 밤 시간대에 여유 있게 이완하며 하면 멜라토닌 농도가 상승이 된다는 것이 연구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명상 직후 수면에 들어가면 깊은 수면 유도에 큰 도움을 줘서 멜라토닌이 더 뽕뽕 나오겠죠. 요가 니드라라고 하면은 잠, 수면 이런 뜻이고 깊은 이완 이런 뜻인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그 경전에 나와 있는 인간의 4가지 의식 층, 수습디라고 하는 3번째의 의식 상태의 이완 명상은 멜라토닌 증가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요가 철학 교재 지금 만들 때 이걸 기반으로 명상 유도문까지 만드는 걸 이번에는 하려고 계속 이렇게 교재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델타파가 활성화되고 멜라토닌 농도가 상승된다는 것이 함께 연구로 나와 있고요. 특히 하타 요가를 저녁에 수련할 때 격렬한 운동 위주로 하면 멜라토닌 분비를 오히려 억제해 버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저녁 때 막 헬스라던가 뭐 줌바라던가 또 격렬한 거 뭐 있죠? 복싱이라던가 뭐 있을까요? 마라톤? 뭐라고 해요? 모르겠네. 운동을 요가밖에 몰라가지고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오히려 억제되기 때문에 수면이 방해되고, 수면을 취한다고 해도 깊은 수면을 못해서 계속 더 늙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아침에는 뭐 어떻게 해요, 저녁엔 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죠. 잔잔한 프라나야마, 이게 호흡 명상이죠. 쉬운 아사나, 스트레칭 위주로 아주 가벼운 거, 뭔가 리드 다운을 시키는 수련을 하면 자율신경계 안정되고 멜라토닌 증가한답니다.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요가 철학과 멜라토닌의 접점을 찾아보면 프라티아하라라는 감각 억제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 외부로 빠져나가는데 감각은 외부에 있는 자극을 탐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부로 돌려요. 내 몸을 관찰하고 내 호흡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사티랑 유사하죠.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하는 염처경에 나와 있는 심수심법, 사념처, 네 몸과 마음과 감각과 너의 인식이라고 하는 법 다르마를 관찰해라 라는 것을 통해서 멜라토닌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거 자체를 디아나 명상, 선전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프라티아라나 디아나가 왜 멜라토닌을 상승시키냐? 감각 입력을 닫아버리니까. 내부 자각을 열어주고, 이 상태에선 뇌의 시상하부와 송과선 축이 활성화되면서 멜라토닌 생성이 용이해집니다. 자극되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니까 활성화되어서 라고 하겠습니다. 수습디라고 하는 아까 그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인간의 4가지 의식층위 중에 3번째 깊은 수면 상태와 뚜리아라고 하는 4번째 초월, 자각, 이때가 산매, 안 한다 상태죠. 이 경계,
3층에서 4층으로 넘어갈 때 멜라토닌은 자아가 해체되는, 특히 자아 동일시 해체겠죠. 의 생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감각도 자아도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순수 자각과 고요함, 아난다의 배경이 되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이다 라고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어떤 수련이 멜라토닌을 도울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녁 시간대에 조용한 환경에서 가벼운 아사나와 프라나야마 호흡 조절, 명상을 해라. 요가 니드라와 같은 깊은 이완을 해라. 나디 쇼다나 공간 명상 바디 스캔 같은 것이 좋다. 특히 안면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눈의 긴장 완화가 중요 포인트다. 오히려 아침에 격렬한 아사나 수련을 하면 멜라토닌을 낮출 수 있는데요. 근데 이로 인해 저녁에 멜라토닌이 반등할 수 있는 반작용이 올 수 있어서 오히려 오전에 격렬한 아사나 수련을 하는 것이 저녁에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촉진에 좋다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밝은 조명,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멜라토닌을 억제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푸른빛, 블루라이트 끄시고 너무 밝은 조명 하지 말고 늦은 시간에 너무 과격한 운동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섭취하는, 요즘 이제 이런 처방을 많이 받으니까 불면증이 있다 또는 갱년기다 이러면 호르몬제를 주기 전에 식물성 멜라토닌을 많이 처방해줘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과 요가 명상 수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내인성, 내 안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의 차이점이 뭘까? 첫 번째, 작용 방식. 외부 섭취 멜라토닌은 어쨌든 보충제잖아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체내 멜라토닌 농도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물처럼 작용해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나 요가 명상을 통해 나오는 멜라토닌 분비는 내인성, 내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감각 자극을 줄이고 뇌 송가선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도록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건 몸 전체 리듬과 통합된 신경 호르몬 조절 작용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지속성과 리듬성의 차이가 나겠죠. 보충제 형태는 빠르게 작용하는 급격히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오히려 이게 만성이 돼버리면 뇌의 멜라토닌 분비 메커니즘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즉 일시적인 대체 기능은 수행하지만 장기적 리듬 회복에는 부적합합니다. 요가와 명상은 멜라토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코르티솔 억제하고 세로토닌이나 가바 호르몬이나 도파민 등과 함께 조화롭게 작용을 해요. 활성화시키고 억제할 건 억제하면서, 그래서 뇌 전체의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이는 멜라토닌을 단독으로 복용해서 얻을 수 없는 전체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뇌의 신경 회로와 감정 조절의 깊이도 다른데요. 보충제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에는 효과가 있지만 감정을 안정시키고 내면을 고요하는 통합된 자각 상태, 예를 들어 프라티아라나 디아나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요가 명상은 정서, 인지, 자율신경계까지 통합 자극하면서 뇌 시상하부, 송가선, 변형계, 전두엽을 연결하는 신경 루프를 활성화시키고요. 단순히 수면 이상의 내면 자각 기반을 회복하는 작용을 합니다. 철학적, 수행적 관점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이는데요. 보충제는 외부에서 나를 고친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요가 수련은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 리듬을 회복한다라는 자학적 행위입니다.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 주체성과 통제력을 회복하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요가 명상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요가 명상을 통한 멜라토닌 작용은 단순히 호르몬 조절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체의 정돈이자 의식의 기반이 재정렬되는 전인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결론, 단기적으로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수면과 자율조절, 정서적인 정돈을 위해서는 요가 명상 수련이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우수하고 근본적입니다. 특히 수면이나 불안, 우울, 면역 문제를 뿌리부터 다루고 싶다면 뇌의 리듬을 자연 회복시키는 요가적 접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 이게 네 뇌피셜 아니겠니? 하고 의심할 수 있을까봐 연구 기반 근거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이 논문,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생리학이나 이렇게 논문으로 인정받은 것들에서 명상 후에 실제 멜라토닌 농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생화학적으로 입증한 논문도 있고요. 요가 수행 후에 멜라토닌이나 가바 호르몬 분비 변화 관찰한 논문에서도 프라나야마와 이완 중심 요가 수련이 자가 분비 기능을 회복시켰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하타 요가 수련, 육체 중심의 요가 수련 후에 코르티솔 감소,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완전히 감소하고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증가가 보고되고요. 자율신경계 회복과 생체 리듬 조절에 명확한 생리학적인 작용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 수련자들의 수면 구조와 멜라토닌 농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에서도 단순한 수면 유도 수준을 넘어서 신경회로 통합 회복이 동시에 나타났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뇌피셜이 아니라는 것. 요가 명상이 뇌의 멜라토닌 회로에 영향을 주는 생리학적인 근거들도 조사를 했는데요. 명상 중에 시상하부와 송가선체가 안정이 되면 빛 자극과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옆에 좀 켜놨다고 잠이 안 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막 밖에서 소리 들린다고 잠이 안 오고 뭐 내가 좀 안 좋은 생각이 들고 걱정이 있다고 잠이 안 오고 이런 거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민감도를 줄여줘요.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회복되고요. 자연 수면, 회복 수면, 생체 리듬 동기화도 유도됩니다. 특히 프라나야마 수면 명상 후 전측 시상 하부와 식교차 핵과 송가선이라는 뇌가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생성이 유리해지고 결론, 멜라토닌 보충제는 빠르고 직접적이지만 약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가 명상은 자율신경계와 시상하부 축을 조절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생체 리듬에 기반한 멜라토닌 회복을 유도하는 보완적인 방법이 됩니다. 신경계 기반 명상 연구와 호르몬 조절 연구에 따르면 이 접근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갱년기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불면증이 왔다. 그 또한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갔죠. 결론부터 말하면 갱년기 불면증에도 멜라토닌 보충제보다 요가 명상이 훨씬 근본적인 지속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갱년기라는 것은 여성의 생식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리적 전환기와 신경, 심리, 생리 기능의 불균형이 동반되는 시기를 말한대요. 평균 연령 45세에서 55세이고 의학적인 정의는 최종 생리 이후 12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폐경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는 폐경이라고 하는 시점이 딱 정해지면 그 전후 5년에서 10년간의 전환기 전체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45세에 폐경이 됐다. 그럼 35세부터 55세 길면 운이 안 좋으면 그러면 55세에 폐경을 했다. 그러면 45세에서 65세예요. 대박. 여자의 삶이란 너무 안타깝네요. 갱년기를 운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조절이 잘 안 됐거나 유전적인 것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자궁이나 생리통, 자궁 근종 이런 것도 대부분 엄마나 외할머니 뭐 이렇게 모계 쪽 따라가요. 그거는 뭐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뭐 시기를 뭐 어쨌고 저쨌고 보다 되게 센 걸로 나옵니다. 왜냐면 자궁이나 생리 쪽은 생식기 쪽은 진짜 센 걸로 나와요. 유전적인 게. 물론 환경적인 것도 크지만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50% 이상일 수 있다. 그래서 전혀 뭐 죄책감 갖지 말고 나는 왜 갱년기가 더 길어 남들보다 내가 막 너무 술 먹고 밤새고 막 이랬나? 막 이렇게 죄책감 갖지 말고 그냥 맞아드립니다. 유전적인 게 클 수 있어 이러면서 대책을 세우면 되죠. 주요 증상 수면장애, 불면증, 야간각성, 안면 홍조, 열감, 식은땀, 심계, 항진, 심장 엄청 두근거려. 손 떨리고 막. 그러니까 불안해, 우울해, 감정 기복, 기억력 떨어져, 집중력 저하돼, 관절통. 그러니까 뻣뻣해진대요 정말.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뻣뻣해지고 손발이 막 저려. 혈액순환이 말초까지 안 가가지고. 그리고 만성피로 계속 피곤해. 안타깝다. 늙어가는 증상이에요. 갱년기 증상이. 그럼 멜라토닌은 어떻냐? 왜 갱년기에 멜라토닌을 처방하냐 이거지. 멜라스가 검다 어둡다. 토닌이 세로토닌계 화학 호르몬. 그래서 어둠 속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계 호르몬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송과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그러니까 옛날 인도 철학이나 요가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우리가 자꾸 제3 아자나 차크라 제3의 눈 여기다가 이렇게 점도 찍고 다니시잖아요. 인도 분들은 그 문화 자체가 힌두이즘.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를 깨우고 거기가 영적 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송가선이나 송가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호르몬으로 빛자극에 반응해 밤에 분비되고 수면, 생체를 자율신경,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기능, 수면 유도, 수면 유지.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얼굴 볼개지잖아요. 안면홍조 오잖아요. 그래서 체온 저하. 그러니까 쓸데없는 체온 상승을 막는다는 거지 무조건 체온을 무슨 냉각동물처럼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고 심박 안정, 심장을 안정시켜요. 심계 항진을 안정시켜요. 항산화 및 면역 강화. 그래서 피부 노화도 막는다고. 그래서 멜라토닌 먹으면 피부 예뻐진다고 막 그래서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뭐죠? 코르티솔 억제. 그래서 멜라토닌이랑 코르티솔을 딱 반작용해요. 반대. 세포재생, 노화 방제. 이래가지고 피부 예뻐지려고 먹는데요. 자율신경 안정과 감정 조절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산부인과에서 갱년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우선 호르몬제를 처방하기 전에 멜라토닌을 먼저 처방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보충제가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인데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과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이나 혈전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장기 복용 시 안정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역으로 감정기복이나 식욕 변화 등의 반작용 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멜라토닌은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당 같은 강점이 있다. 생체 리듬과 수면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요. 갱년기 대표 증상인 불면증, 야간각성, 낮잠 중 피로감에 탁월합니다. 자율신경계와 감정조절 기능에 관여합니다. 불안, 우울과 수면장애, 악순환 고리를 좀 완화시켜주고요.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노화 전반에 긍정적인 피부 노화,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를 개선시킵니다. 식물성 또는 인체 유사 합성으로 부작용이 적어요. 간이나 심장 부담이 낮고 왜 모든 약물은 아까 그 호르몬제도 그렇고 간이나 심장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낮고 약물 간섭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분비 회복 가능성을 유지한 채 보완작용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주 미비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가나 명상, 수련 등과 병행하면 내인성 멜라토닌 회복을 유도하기에도 좋대요. 그래서 결론은 갱년기는 단순히 에스트로겐의 결핍이 아니라 생체 전체 리듬과 신경계 균형이 완전히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르몬제나 멜라토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두 번째, 멜라토닌은 그 리듬과 자료 기능을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회복 기반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제 대신 1차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생체 리듬의 정반대 조절자. 이것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멜라토닌 밤에 분비하고요. 부교감 신경 활성화시킵니다. 면역 회복시키고요. 세포 재생시켜요. 코르티솔을 아침에 분비돼 빛을 받으면 각성을 유도해서 혈당 뇌활성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짜 말랐고 막 식이 조절 되게 막 채식만 하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까지 아니고 전 단계라고 병원에 갔더니 위험하다 조절해라. 전 단 것도 먹지 않고요. 뭐도 안 먹고 그러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독박류가 아이 셋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한 달 정도 도와줬대요. 바로 혈당 떨어져.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코르티솔 호르몬이 혈당을 증가시키는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행동준비, 위기, 대응 유도. 지금 위기다 자꾸. 위기 아닌데. 장기적으로 과다하면 면역 억제, 불안, 수면장애 유발합니다. 근데 저도 이 코르티솔 호르몬 때문에 피부 뒤집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심했어. 내가 요가를 하고 있다. 하루에 2시간씩 절대 안 빠졌거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는 한이 있더라도 박사과정 할 때 요가를 매일 2시간씩 수련하는 걸 빼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가가 잘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당해봐야 돼. 그래야지 더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한테 뭐가 조절되거나 조율되지 못했나 각성하고 이래요. 노페인 노게인입니다, 진짜. 근데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 시작하는데 그거죠. 박사과정 하면서 공부하면서
너무 각성을 많이 해요. 집중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긴장된 상태로 과제 내야 돼. 과제 빠지면 안 돼. 나가서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 못하면 안 돼. 막 이게 엄청 압박이었고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하고 싶고 해내고 싶고 못하고 싶지 않아. 이거 얼마나 코르티솔 분비됐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해내려고 잠을 안 자. 막 1시간 잔 적도 있고 2시간 잔 적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토피가 이렇게 심한 애가 요가하면서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혼나야죠.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휴학하고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요가 수업하고 매일 수련하고 명상하고 하면서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약을 안 먹었어요. 우리 피부과 선생님도 약을 먹지 말자고 했어요. 스테로이드 같은 거.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많잖아요. 근데 뭐 달맞이꽃 종자유 이런 거만 먹고 뭐 하다못해 멜라토닌도 안 먹었어요. 근데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아 이것 때문이었겠다.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요가를 한 15년 했는데 이제 뜨문뜨문 명상을 하고 명상의 중요성도 알고 공부도 하고 왜냐면 우리 동국대 석사에 명상 심리가 있어서 도강을 막 하면서 그런 책도 읽으면서 나 혼자 명상을 조금씩 하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명상의 중요성 그리고 하면서 내 몸에 실험해봐야지. 그리고 불교 명상에 기대지 말고 요가 수트라 기반, 요가 철학 기반 명상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하는데 그 박사과정에서 피부 뒤집어짐이 엄청 큰 계기가 됐거든요. 항상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아플 필요는 없지만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제 인생엔 또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호르몬의 24시간 리듬 관계를 보시면 밤 10시에서 2시 멜라토닌 최고조 코르티솔 최저치. 그래서 이때 자라고 하는구나. 제가 이때 안 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밤새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 새벽 3시에서 6시 멜라토닌 이때 자요. 멜라토닌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너무 없겠는데 식물성 멜라토닌 먹을까? 그러면 이때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되는데 스트레스가 막 증가 이때 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선잠을 계속 잤겠죠. 요즘은 안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아침 7시에서 9시 뭐 이렇대요. 이때가 되게 중요하네. 밤 10시에서 2시. 그래서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반대성 작용이 요가 명상의 치료적 핵심입니다. 멜라토닌은 코르티솔 억제예요. 코르티솔이 높이면 멜라토닌 분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멜라토닌 먹고 해도 코르티솔이 높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 갱년기 포함. 그러니까 갱년기가 우리 몸에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지금. 코르티솔 과다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 방해됩니다. 불면, 자율신경 불균형, 감정 불안정 반복됩니다. 이때 요가 명상으로 코르티솔 먼저 낮춰야 멜라토닌을 먹어도 약발이 받는다는 거죠. 결론, 요가 명상은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특히 이런 거 하시면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특히나 갱년기 증상의 요가 명상이 특별히 효과적인 이유. 이거 앞에 가지고 호르몬 불균형 안정화한다. 쑥쑥 읽어보면 되고 자율신경 균형 회복된다. 멜라토닌 보충되는 휴먼을 유도하지만 회복을 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회복을 시켜야 특히나 갱년기에 감정적 불안정과 연결되었을 때는 멜라토닌을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너무 제한적인 해결책이 되는데 이것들이 요가 수련과 그 호흡 조절법으로 갱년기 열감이나 두근거린 식은땀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멜라토닌이 정서적 안정과 자기 수용을 강화시켜주지 못하는데 요가 명상은 근본 회복 경로를 만들어줘서 코르티솔을 낮추고 가바와 세로토닌 호를 높여서 불안, 불면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정신적인 작용까지 포함을 합니다. 특히나 명상은 불안이나 우울, 자기 상실감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내면 훈련법이죠. 갱년기 여성들이 겪는 감정적인 정서장애가 내가 쓸모없어졌다. 이제 여자로서 쓸모가 없다. 불투명하다 미래가. 이렇게 계속 아프면 나 어떻게 살지? 자아 정체성의 위기가 오거든요. 특히 예뻤던 분들, 젊었을 때 예쁘고 아름다웠던 분들 위기 오죠. 근데 이거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현존하는 나에 대한 열린 수용성을
가지게 해줘요. 명상이, 요가 명상이. 그래서 근원적인 회복 경로를 뚫어준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제일 큰 게 갱년기 이후에 멜라토닌으로 뼈가 건강해지지 않거든요. 골밀도가 엄청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되게 위험하대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걸 또 먹어야 된대. 칼슘, 뭐 비타민 D, 마그네슘 또 먹어야 된대. 근데 요가는 골밀도, 게다가 심부근육, 외발석이 이런 애들이 뼈 엄청 건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도 효과가 있고요. 결국 통합적인 회복 루프를 형성할 때는 멜라토닌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 요가 명상을 통해서 이 회복 경로를 되살려야 된다. 결론은 갱년기 불면증에 멜라토닌 보충제보다 요가 명상이 훨씬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건강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연구 기반을 들었을 때도 요가 명상의 우위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가 명상을 해서가 아니라 뭔가 연구 명상에도 요가 명상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단순히 약을 먹는 건 당연하겠죠. 요가 명상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 갱년기라는 전환기의 뿌리 깊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가장 전인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 메커니즘을 제공해준다. 라고 멜라토닌과 요가 명상, 불면증, 갱년기 뭐 이것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너무 많다 자료가. 인간의 뇌파 5가지, 뭐 델타파, 알파파, 세타파, 뭐 감마파 뭐 이거랑 요가 스트레스 5가지 정신작용, 그 우리가 부리띠라고 찌따 부리띠라고 부르는 것들, 그것과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4가지 의식층이 이거를 연결시키는데 호르몬까지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은 안 한다라고 하는 산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경지가 뇌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감마파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지금 독서 모임 하고 있는 명상하는 데에서. 근데 너무 짧게 나와 있어서 나는 이걸 조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마파와 요가 안 한다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하다가 멜라토닌으로 잠깐 빠지면서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